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국유화 폐간 어떤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모략해서는 안 됩니다. 기나긴 밤이었거든 압제의 밤이었거든 사랑이 한 몸 썩어져 이 붉은 사나에 사랑 해방의 횃불 아래 걸고숨이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자, 제가 준비한 오늘 두 번째 주제는요. 윤석열의 인사 얘기입니다. 원래 오늘쯤 새 총리하고 비서실장이 공개될 예정이었다고 하죠. 발표가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여러 언론에서 내일, 그러니까 오늘 새 총리와 비서실장이 발표될 거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비서실장 장제원, 국무총리 김한길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오늘도 결국 발표가 안 됐습니다. 일주일이 더 지나갔어요. 지난 4월 11일 그러니까 선거 끝난 직후에 국무총리라든지 비서실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만두겠다고 사표를 냈는데 지금 일주일이 지나도록 후임자를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야 국회 동의까지 얻어야 되니까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하더라도 대통령 비서실장은 그냥 퍽 임명해버리면 되는데 왜 못하는 걸까요? 예, 뭔가 장애가 있기 때문이지 지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제가 전해들은 바로는요. 장제원 의원도 김한길 씨도 윤석열의 제안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윤석열은 이 두 사람들이 혹시라도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까 해서 계속 설득을 했던 모양입니다. 지금까지 장제원, 김한길 얘기가 계속 나온 것은 끊임없이 이 윤석열 측에서 이 두 사람을 설득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두 사람 다 일찌감치 안 한다고 했었는데 윤석열이 계속해서 하라고 좀 해라고 했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 장제원, 김한길 이 두 사람은 홍준표도 추천한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입장에서는 어떻게 쉽사리 포기할 수 없는 카드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서는 쉽사리 포기할 수 없으니까 오늘까지도 이렇게 발표를 못한 거죠. 아무래도 장제원도 김한길도 둘 다 하기 싫겠지. 자, 상황이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비서실장과 총리가 그만두겠다고 처음 4월 11일 그리고 원희룡이니 장제원이니 김한길이니 이 사람들 얘기가 나온 거는 13일입니다. 금방 근데 그 뒤로 일주일가량이 지났습니다만 아직까지 후임 국무총리가 누가 될 것인지 후임 비서실장이 누가 될 것인지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같은 사람 이름만 몇 번 반복해서 나와요. 확인된 바로는 당사자들은 하기 싫어했다네. 원희룡도 하기 싫어했대. 근데 계속 이 사람들 이름이 나오는 거는 뭘까요? 인요한도 일찌감치 안 한다 그랬다는 거야. 근데 왜 자꾸 이름이 나오지? 참네. 자, 지금 들리는 얘기를 종합해 보면 뭐 들린다는 얘기보다 제가 여기저기
알아본 바에 따르면요. 그 국무총리가 됐든 대통령 비서실장이 됐든 후보에 올라와 있는 이 후보군은 제법 있는 모양입니다. 근데 그 후보군들 중에 전화를 받는 사람도 드물고 전화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나는 빼달라고 한답니다. 전화를 아예 안 받거나 받아도 나 안 합니다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남아있는 후보군이 없답니다. 결국 한 번쯤 거절한 사람이거나 한 번쯤 전화를 안 받은 사람들을 할 때 다시 전화를 걸어서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설득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 설득이 될 것 같으면 내일쯤 발표할 거야 라고 했다가 안 되니까 또 무산. 그래서 자꾸 시간이 뒤로 딜레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윤석열의 상황이에요. 사실 윤석열은요, 홍준표도 찾아가가지고, 야, 준표야, 야, 준표 형, 준표가 아니구나. 준표 형이 좀 국무총리 맡아주면 안 될까? 라고 설득까지 했었답니다. 엄청 급했던 거죠. 윤석열 같은 사람은요, 한마디로 낯을 좀 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딱히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면, 자기가 마음을 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면, 또는 자기가 내키는 사람이 아니면 절대 이런 제안을 하지를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홍준표한테까지 찾아가서 준표 형 이거 좀 맡아주면 안 될까? 라고 했다는 건 엄청 급했다는 거죠. 얼마나 급했으면 그랬을까? 하지만 홍준표는 윤석열의 제안을 거절하죠. 윤석열이 홍준표를 서울까지 불러서 밥까지 먹여가면서 형, 나 좀 도와줘. SOS를 쳤는데 홍준표는 냉정하게 거절을 했답니다. 그리고는 대구에 내려가서 핏대를 한 번 더 올리죠. 한동훈 황태자 행세하다가 폐쇄자 됐다라고. 그러면서 야, 한동훈 너 복귀할 생각 하지 마 임마 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 말은 결국 뭘 말하느냐? 한동훈이 어떻게든 간에 지금 복귀를 하려고 어떤 방식으로든 복귀를 하려고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당 대표로 복귀를 하든 아니면 내각으로 복귀를 하든 하다못해 국무총리로 복귀하든 뭐라도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아마 그와 관련해가지고 홍준표가 한마디 이렇게 때린 게 아닌가 싶어요. 자, 여하튼 홍준표마저도 거절을 한 겁니다. 자, 이 상황에서 윤석열이 갈 수 있는 게 뭘까요? 다시 장제원으로 돌아간 겁니다. 자, 홍준표 역시 장제원과 김한길을 추천을 했다고 하죠. 근데 이거는 결국 뭘 말하느냐? 한 번 거절한 사람, 혹은 한 번 거절당한 사람, 혹은 전화를 아예 안 받은 사람, 이 사람들한테 다시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다는 얘기인 거죠. 여기서 딱 드러나는 겁니다. 처음 한번 쫙 돌았는데 다 거절한 거야.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장제원이라든지 원희룡이라든지 김한길 같은 사람들한테는 2번, 3번씩 이렇게 전화를 해서 설득을 진행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안 통한 거지. 그러니까 홍준표가 야, 나한테 오지 말고 그 사람들 다시 한번 설득해봐 라고 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어제까지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또 발표를 못했다는 건 뭘 말한다? 마지막 설득마저도 실패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 상황에서 윤석열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혹은 윤석열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카드를 쓸 것 같습니까? 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윤석열은요, 선거가 끝난 뒤에 선거에서 대패하고 난 다음에 국무총리와
비서실장을 바꿔야 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윤석열의 원래 캐릭터대로라면 안 바꾸고 계속 몰고 갔을 거야. 그런데 한동훈이가 물러난 마당에 나머지 애들 그대로 가지고 가기가 좀 부담스러웠겠지. 두 번째, 그래도 계속 버티고 싶은데 뭐 한덕수고 또는 뭐 비서실장이고 그대로 몰고 가고 싶은데 얘네들이 사표를 내버리네. 저 책임지고 나가겠습니다 하고 나가버린 거야. 윤석열 입장에서는 붙잡고 싶지만 참 붙잡기도 좀 멋이게 하잖아. 그러니까 급히 후임자 물색에 나선 겁니다. 근데 이 후임자들이 잘 안 구해진 거야. 지금 상황은 후임자가 잘 안 구해지는 상황인 거죠. 후임자가 될 만한 사람들한테 전화를 걸었더니 다 안 한대. 아예 전화를 안 받기도 한 거야. 한 바퀴를 돌았는데 성과가 없어서 두 바퀴, 세 바퀴 돌고 있어. 아, 도저히 안 되겠다. 그 다른 사람 없어? 그래서 찾아낸 사람이 홍준표? 그래, 나하고 각을 세우긴 했지만 홍준표를 안 치면 그래 괜찮지 않을까? 자, 홍준표 전화 한번 해봐. 밥 좀 먹자 그래. 근데 홍준표가 밥은 먹으러 와가지고 안 해요. 국무총리직을 고사한 겁니다. 그러면서 김한길이 시켜. 에이 뭐 이렇게 한 겁니다. 자, 홍준표가 서울에 가서 대통령하고 밥을 먹자. 저 대구시장님, 대통령께서 한번 뵙기를 원하시는데 식사 한번 하시죠. 서울 한번 오시겠습니까? 라고 연락이 왔다면 여러분 같으면 나 국무총리 시키려고 전화 왔구나 라고 생각이 안 들겠어? 그러니까 홍준표도 서울 갈 때는 알고 간 거야. 처음에는 할 마음도 약간 있었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갔겠지. 할 마음 없었으면 안 갑니다. 저 바빠요 라고 했을 거 아니야. 근데 굳이 간 이유는 뭐 자기 나름대로 할 마음이 있었던 거지. 그런데 가면서 마음이 바뀐 거죠. 자,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윤석열은 발표를 이제 더 이상 못하는 겁니다. 이미 한 차례 거절했던 사람들한테 또 한 번씩 전화를 돌려도 뭐 성과가 있겠어? 이미 거절했는데 또 연락 받겠어? 그런 상황에서 윤석열은 새로운 뭔가 돌파구를 찾아야 했어요. 그 돌파구를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누가 등장한 거다? 바로 김건희인 거죠. 아마 이 홍준표 대구시장이 국무총리직을 고사한 이유 가운데도 김건희가 있다. 홍준표가 거부한 이유, 국무총리직을 거절한 이유 중에 그 이유 중에도 김건희가 포함되어 있다.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안 그래도 비선 논란이 한참 떠돌고 있잖아. 그죠? 지금 국무총리이고 뭐 대통령 비서실장이고 이런 거 뽑는데 김건희가 실질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다. 김건희 비선 라인들이 돌아다니고 있다. 이런 얘기 좀 파다하게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 상황에서 누군가가 국무총리를 하겠다. 누군가가 비서실장을 하겠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 어이구, 쟤 김건희 라인이었어? 라고 낙인이 찍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누가 어떤 방식으로 들어가든 김건희 때문에 김건희 백으로 들어가는 게 될 거라는 거야. 홍준표가 이걸 몰랐게? 알지 당연히. 그러니까 할 마음이 좀 있다가도 야야야야 그거는 아니지 라고 해서 빠꾸 한 겁니다. 게다가 잘하면 조만간 정권이 끝날 수도 있겠는데 잘못하면 내가 순장조 되는 거 아니야? 순장조가 된다는 건 정치적으로도 끝난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들어가시겠어요? 안 들어가지. 누구도 못 들어가지. 누구도 들어가기 싫지. 그쵸? 자, 이 상황에서 윤석열이 선택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지금 나오는 얘기는요, 지금 드디어 천공이 나섰대.
예, 천공이 나섰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비선 라인 가지고도 안 되니까 천공 라인까지 가동이 된 거죠. 재밌는 얘기입니다만 지금 벌어지고 있는 많은 일들은 윤석열의 캐릭터로는 사뭇 이해하기 힘든 그런 내용들입니다. 김건희가 했다고 보기에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대목들이에요. 뭐 오늘 갑자기 영수회담이 열리게 되는 것도 사실 윤석열 캐릭터하고는 잘 안 맞아요. 윤석열은요, 지가 싫은 사람은 절대로 안 만납니다. 하늘이 두 쪽, 세 쪽 나도 안 만나. 지가 우위에 있는 자리에서 상대방한테 상대방을 좀 찍어 누르는 상태, 상대방이 납작 엎드린 상태라면은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 상대방이 오히려 나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을 수도 있는 적어도 심리적으로 더 유리한 자리에 있는 사람하고는 절대 안 만나. 내가 불리한 상태에서는 안 만난다고. 그게 윤석열의 캐릭터입니다. 근데 지금 갑자기 윤석열이 이재명 대표를 만나자고 했어. 그거 뭐지? 도저히 캐릭터상 이해가 안 되지. 여기에 천공을 대입하면은 얘기가 되는 거죠. 지금 그래서 많은 얘기가,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천공이 나섰구나. 라고 한답니다. 야, 이 재밌어진다. 그죠? 자, 더 재밌는 얘기는요, 제가 이어가는 다음 순서요, 세 번째 순서에서 좀 다뤄보겠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박정필님, 천공이 주진우 기자 애정하던데, 아니, 천공이요, 기자들 되게 좋아해요. 갑자기 확 덤비지 않는 이상, 되게 좋아해. 자기 하고 싶은 말 잘 이렇게 끌고 나가는 거지, 뭐.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그 준비가 돼 있는 상태에서는 누구든지 자기 편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 누구든지 그 사람이 주진우가 아니라 그 주진우 하랩이라도 자기 편으로 끌고 올 수 있다. 자기가 혹하게 만들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마이크 들이대는 경우는 모른 척하고 쌩까고 그냥 확 할 수는 있지만 어느 정도 계획된 상황에서는 또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주진우 때문이 아니라 주진우 개인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그거는 천공의 어떻게 보자면 자기만의 자신감이라고 봐도 과언은 아닙니다. 예. 천공은 총리 비서실장으로 천공은 총리 비서실장은 전광훈. 그렇죠. 예. 회생늑대님, 나배, 준표, 준석, 철새 모두 대권놀이지요 라고 하셨고요. 김찬수님께서는 이천수가 딱입니다 라고 하셨네요. 네. 화면이 안 나왔나요 한동안? 이런 한동안 화면이 안 나왔습니까? 예, 화면이 안 나왔다는 분이 계신데, 예. 예. 화면이 안 나왔나요? 자. 남자 김건희 성향이군요. 라는 분도 계시고요. 예. 천공호를 무식으로 바꿔야지. 천공은 호를 무식으로 바꿔야 된다라고 하셨고요. 베리님께서 예, 화면 정상으로 나왔다라고 해주십니다. 예. 아이고, 제가 요즘에 가끔씩 실수를 해가지고 영상이 안 나가거나 혹은 음성이 안 나가는 것 때문에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안 나옵니다 라고 할 때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예, 그런 적 없다고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핏대를 너무 올렸으니까 예, 제가 잠시 핏대를 조금 가라앉히는 차원에서
광고 하나 할게요. 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광고는요, LA 갈비입니다. 그 외에 서울에 유명한 그 갈비집이 하나 있죠. 삼원가든. 삼원가든에서 만든 갈비라고 합니다. LA 갈비예요. 아이고, 이거 되게 맛있는 건데, 이거 조리를 하고 좀 시간이 흘러서 그런지 조금 이렇게 이게 기름이 좀 굳었네요. 근데 요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게 봉지로 이렇게 해서 500g씩 해서 만들어 팔거든요. 그러니까 500g이면 대충 한 1인분 정도가 되겠죠. 한 요 정도 이렇게 되는데, 예, 요렇게, 예. 고기가 꽤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삼원가든에서 나오는 갈비가 장용진 이 마켓에, 장용진 스토어에 입점을 했습니다. 제가 먹어보니까요, 꽤 맛있어요. 이게 LA 갈비가 이게 왜 이름이 LA 갈비가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삼원가든에서 LA 갈비를 이렇게 많이 팔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먹어보니까 딱 거기에서 먹던 맛하고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예. 잘 나와봤어야 되는데 안 잘 나왔더니 이렇게 예. 조금 뜯어 먹기는 힘드네요. 근데 양념이 맛있어요. LA 갈비는 이렇게 고기도 중요하지만 양념도 중요하잖아요. 근데 양념이 되게 맛있더라고요. 예. 장용진 TV에서 준비한 제품입니다. 장용진 스토어에 들어가시면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아우 맛있다 이거. 내가 이거 스튜디오에서 이걸 조리를 할 수 있으면 참 좋은데 스튜디오에서 조리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요. 그래서 집에서 조리를 해서 가져오거든요. 좀 시간이 지나서인지 약간 좀 굳었어요. 근데 그래도 부드럽습니다. 예. 네. 먹방은 여기까지 할게요. 야식 타임에 배고프시죠? 갈비는 뜯는 맛이죠. 예. 맞습니다. 예. 제가 참 음식 특히 갈비 요런 거에는요, 제가 좀 이렇게 미식가기 때문에 함부로 맛있다는 소리를 잘 안 합니다. 이렇게. 근데 왜 그렇지 않습니까? 고기는 소금구이 같은 경우에는 고기 맛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갈비라든지 찜 이런 거는 양념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양념이 상당히 잘 배어야 되는데 삼원가든 양념은 뭐 알아주잖아요. 그죠? 예. 자, 먹방은 제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말티푸님 먹방도 최고이시라고요? 자, 베리님 드시고 잡으시다고요? 보내드릴게요.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먹방까지 했으니까요. 이제 다음 순서로 후딱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26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주제는요. 어떻게 보자면 두 번째 주제와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제가 두 번째 주제로 말씀드렸던 것이 왜 원래 오늘 발표한다고 했는데 총리와 비서실장을 발표하지 못했는가? 왜 김한길도 장제원도 안 한다고 하고 있는가? 김한길도 장제원도 안 한다고 하는데 굳이 지금 왜 영수회담은 하자고 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새 비서실장이 들어와야지 새 비서실장이 주도를 해서 영수회담도 하고 그래야지 새 비서실장의 업무 성과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비서실장이 사표 냈어. 나간대. 나가는 비서실장이 영수회담을 마련해 놓고 나간다? 좀 안 맞아요. 국무총리도 이제 곧 그만둘랜데 박길 국무총리를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영수회담을 한다? 그 영수회담 해가지고 나온 성과물은 딱 그대로 국무총리한테 지시가 될 텐데 그러면 국무총리 바뀔 건데? 그럼 지금 지시하면 뭔 소용?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영수회담을 지금 여는 것도 사실 좀 말이 안 돼요. 자, 비서실장하고 총리를 바꾸지도 못한 상태에서 왜 하필 지금 영수회담을 여는 걸까? 자,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천공이 개입을 하기 시작했다. 천공의 입김이 본격적으로 국정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물론 그전에도 미쳤지만 지금 난국에 처해 있는 윤석열을 바로 도와주기 시작한 게 사실상 천공이다. 너도 나도 국무총리건 뭐 비서실장 안 하겠다 하는 판에 돌파구를 마련해 주려고 천공이 나섰다. 그 시점에 영수회담 제안이 됐다? 뭐지 이거? 예, 이와 관련된 얘기를 제가 진행하려고 합니다. 갑작스런 영수회담이 열리게 된 배경, 그 배경이 뭐냐 이거죠. 여러분 뭘 것 같아요? 아이씨, 이걸 내가 좀 예,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 이재명 윤석열 회담 갑자기 성사된 배경입니다. 자, 이재명 윤석열 회담이 이른바 영수회담이 갑자기 성사된 배경이 뭐냐? 자, 이와 관련해서 나오는 얘기가 있죠. 뭐라고? 어차피 결론은 박영선이다. 이미 박영선으로 가려고 준비를 다 해놓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후보들을 찝쩍거렸을 뿐이다. 혹은 박영선을 가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절차적으로 거쳐야 될 고비가 있으니 그러니까 박영선 말고 다른 쪽으로 갈까 하다가 다시 결국에 박영선으로 왔다. 뭐 이런 얘기들입니다. 5만 가지 얘기들이 다 떠돌아요. 지금 총리 후보들 가운데 하겠다라고 밝힌 사람은 박영선밖에 없다. 그런 얘기까지도 나옵니다. 야, 이거 재밌네. 그렇다면 애시당초 결론은 박영선으로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 그래서 박영선을 가려고 보니까 영수회담을 해야 되겠다. 이거였어? 예. 제가 오늘 준비한 세 번째 주제가 바로 그에 관한 것입니다. 이재명, 윤석열 회담이 갑자기 성사된 배경은 바로 요거다. 라는 거죠. 자, 재밌는 일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4월 19일 4.19 혁명이 벌어진 지 64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당연히 기념식이 열렸죠. 근데 그 기념식에 윤석열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참석하는 대신에 기념식에 앞서 2시간 먼저 가서 분향을 하고 참배를 하고 갔대. 아니 2시간 뒤에 그냥 기념식에 참석을 하지.